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연결해서요. 이번에는 해저터널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를 전국의 KTX망에 연결한 해저터널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죠. 자, 먼저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저터널 문제는 꽤 오래된 논쟁거리인데 지금 저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워서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결정 못했다 말씀드립니다. 공항 건립을 먼저 하고 또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여러 또 방문자들의 수요나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항 건립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후보들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양 당에서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긴 한데요. 대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으니까 각 당의 현재 어떤 입장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2공항과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면 제2공항은 추진 중인, 예. 그러니까 열차가 발진해서 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그걸 지금 속도를 늦추면서 잘 가보자 하는 사업. 해저터널은 아직 발진을 안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죠. 근데 제주도는 늘 정부가 먼저 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민이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자꾸 이 좋은 일도 갈등처럼 비춰지니 이번엔 거꾸로 하자. 해저터널 의사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민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그러면 해저터널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지점 하나는 지금 현재 아마 다음 정부가 끝날 때쯤 되면 탄소위기 때문에 모든 교통망이 도로에서 철도로 세계가 다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철도망 축으로 기관망 계획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호남선, 경부선 외에 광주, 목포, 해남 이쪽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남해선도 생겨나고 광주에서 대구도 생겨나고 광주에서 강릉 가는 강호선도 생겨나고 부산에서 강릉 가는 동해선도 생겨나고 또 남북이 경제 협력이 되면 뚫리면 이 철도들이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까지도 가고 그러면 제주가 앞으로 물류죠. 여객보다는. 제주가 농수축산업이 소위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고 제주가 먹고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 철로망에 연결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이거 없이 채소나 월동채소든 뭐든 이런 것들을 배로 실어 날아서 하는 거는 이 인터넷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걸 연결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하나가 에너지인데 풍력이라고 하는 상당한 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도 육지에다 팔아먹으려 그러면 올라가는 소위 송배전망이 있어야지 지금은 송배전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풍력 생산해봐야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별로 효용이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거 외에는. 그러니 이것도 팔아먹으려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해저에 깔 수 없으니 하는 김에 이 터널에도 좀 놓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런 좀 유라시아의 기점,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국가 기관망의 연결,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포괄적을 담아서 이 해저터널은 진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좀 보자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도민이 공론화해 주셔서 결정을 하면 그걸 따라서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해저터널에 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바뀐 거네요. 검토 중이라고 하더니 도민에게 의견을 맡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과 국민의힘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선은 해저터널 건설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 문제, 환경 훼손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이 단기 관광이 심화되는 당일치기 관광,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KTX로 돌아가는 그런 관광 패턴이 이제 또 바뀔 수 있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쭉 반대를 해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도민 의사결정권이 아까 지금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이거는 도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거
투입되는 예산도 보통 16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30조가 더 들겠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하나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이제 대통령 후보가 김포공항 주변에 택지 공급 해결 방법으로 항공교통을 양을 줄이고 거기에 일부 공간을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주택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저터널 발언을 한 겁니다. 아주 생뚱맞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건 대통령 후보의 개인의 발언과 의견으로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또 공약으로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이거는 이제 추진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반론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우려하는 측면들 섬의 정체성이 좀 그 섬이 아니지 않냐 연결이 돼 버리면 또 왔다가 그냥 바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제주도 분들 다 서울 가서 쇼핑하면 제주도 저 기존에 있는 분들 이거 상권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걱정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은 없어질 것 같아요. 제주 빼고는 서울, 부산, 무슨 서울에서 광주 가고 이런 항공 노선들은 다 세계적으로 이런 단기간은 다 항공 노선이 철폐되니 그럼 김포공항은 오직 제주 노선만 뜨는 공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위 베이징이나 도쿄나 이렇게 가까운 데를 연결하는 국제선 공항이 되는데 공항에 그러면 재개발 문제가 대두됩니다. 공항을 그럼 새롭게 리모델링하자. 김포공항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국가 경쟁력상. 그러면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서울 제주 노선에 대한 검토를 했던 거고 그럼 좀 남는 땅은 택지로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항 싹 없애고 택지 개발하겠다 이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뭡니까 폐쇄 이 부분도 그 공약화되지는 않았죠. 아니요, 폐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도쿄나 베이징, 상해 이런 노선들이 존재하고 수도간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 말고도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수도들이 공항을 2개 운영합니다. 저런 식으로. 국가 경쟁력상 꼭 필요한 공항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선들이 없어지니 김포공항이 좀 한가해지겠죠. 한가해진 만큼의 여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첨단 단지로 만들 거냐, 공항 물류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저 터널도 사실은 부각이 된 거였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주 해저 터널은 제주 서울 고속철이고요. 정확하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매력적인 게 그런 여러 가지 그 물류적인 것, 무슨 유라시아 철도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종착역을 서귀포역으로 할 경우 상당히 서귀포역이요? 예, 상당히 균형 발전을 제주에서 서귀포가 그럼 한 10분대로 들어오니까 하나의 도시로 묶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제주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좋겠다. 그리고 공항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공항은 하고 해저 터널은 해저 터널대로 제주 서울 고속철은 검토하는 거고요. 여객이 자꾸 비행기보다 이게 싼 좌석이라고 착각하시는데 훨씬 비싼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고품질이 오는 거죠. 열차 타고 제주가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양진 위원장님 뭐 반론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 전남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우리 당에서는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제2공항과 항만 건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는 이걸 공론화하자 그때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2공항도 지금 얼마 이루어지지 않고 항만 건설도 실제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다 돼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또 제주도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게 전혀 진척이 안 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해저 터널 공약이
공약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해저터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제2공항 대신에 제2공항의 대안으로 해저터널을 지금 검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해저터널을 추진하게 되면 제2공항은 자연스럽게 그 백지화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제주도는 예. 기본적으로 국제선을 생각하면 공항으로 가야죠. 터널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반도에 연결하는 거지.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당연히 그건 저는 저 공항 인프라 확충을 안 하고 터널로 대신한다 그러면 저부터 들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항대로 가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한 16조 정도 드는데 우리가 추산해 봤더니 이거를 제주도에 좀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해달라 그러면 언제 해주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해봤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겠다고 할 때 제주도에 갖다 놓고 일단 그리고 안 하면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좀 갖다 놓고 이걸 좀 면밀하게 그때부터 진짜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로 필요한지 안 하는지, 섬이 정책성이 없어질 건지 우리가 이게 예.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욕심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럼 국민의힘 쪽에도 이 질문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제2공항을 찬성하는 이유도 더 많은 관광객 유치하고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해서 제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저터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은 있는데 굳이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2공항 쪽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제주가 섬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 전라남도의 옆에 있는 다리로 연결되는 섬이랑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시간만 더 걸릴 뿐이지. 예. 그러면 서울에서 제주에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 갈 수 있는 것은 제주뿐입니다. 예, 내가 아는 서울에 사는 지인들은 제주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외국도 못 갈 때 비행기 타고 제주에 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제주를 쳐다보면 참 제주가 있어서 다행이다, 한국에. 예? 진짜 제주는 한국의 보물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열차 타고 그냥 와버린다 하면, 그리고 서울서 올 때 물론 항공기가 여러 가지 절차상 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열차도 올라면 아무리 고속으로 달려도 제주고장에 올라면 비행기 시간 못지않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성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2공항이 건설되고 항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때 공론화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예. 또 국민적 공론화를 거치자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제주에서 고속철이 제주에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제주에서 부산, 제주에서 강릉, 고속철도망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비행기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이 철도망이 항공과 해운만 가지고는 물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물류비나 택배비를 보전한다는 거는 그건 중앙정부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러거든. 제주도가 왜 섬이냐 또 그럴 때는. 그냥 이 지점에서 정말 제주도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여객보다 물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 또 문제가 뭐냐면 항공이 축소되고 선박 물류 수송이 감소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런 문제도 참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고.